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제법 차가워졌는데 부디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날들을 위해 꼭 필요한 영양소, 바로 비타민C에 대해 함께 속 시원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몸에 좋다는 건 알지만 정확히 어떻게 좋은 건지 또 얼마나 먹어야 하는 건지 궁금하셨죠? 네, 안녕하세요. 비타민 C는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스스로는 못 만드는군요. 네, 그래서 반드시 음식을 통해서나 필요하다면 영양제로 보충해야 하는 그런 필수 영양소입니다. 그렇죠. 저도 피로를 풀어주고 면역력에도 좋다고들 하는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비타민C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르신들께는 하루 얼마큼이 적당한지, 그리고 요즘 많이들 드시는 그 고용량 비타민C 있잖아요. 그건 정말 괜찮은 건지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비타민C가 우리 몸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들부터 알아볼까요? 네,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몸속의 그 납변산소,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청소해주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입니다. 항산화 작용이요. 네, 세포가 늙거나 병드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니까 노화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노화 예방에도요? 중요하네요. 그렇죠. 둘째는 피부나 연골, 또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콜라겐 합성을 돕는 역할입니다. 콜라겐 합성? 네, 콜라겐이 잘 만들어져야 피부도 탄력이 생기고요. 뼈나 연골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거든요. 아하. 마지막 셋째는 음식으로 섭취한 철분이 우리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특히 채소에 든 철분 흡수를 도와주니까 빈혈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콜라겐 합성이 꼭 필요하다니 정말 중요하네요. 어르신들 피부 건강이나 또 약해지기 쉬운 뼈 건강에도 이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콜라겐 영양제 같은 거 따로 챙겨 드시더라도요. 비타민C가 부족하면 그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실제로 비타민C랑 콜라겐을 같이 먹었을 때 콜라겐 합성이 훨씬 더 잘 되었다는 그런 연구도 있고요. 또 나이가 드신 남성분들의 경우에요. 비타민C를 충분히 드시는 것이 뼈가 약해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중요한 비타민C, 그럼 하루에 얼마만큼 먹는 것이 좋을까요? 양이 중요할 텐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비타민C 하루 권장 섭취량은 100mg입니다. 100mg이요? 네,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도 마찬가지로 100mg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같군요. 네, 이 정도 양이면 비타민C가 심각하게 부족해서 생기는 병, 괴혈병 같은 거요. 그런 걸 예방하고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충분히 비타민C를 가질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100mg. 네, 반대로 이 이상 먹으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상한 섭취량은 하루 2000mg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00mg, 상한선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권장량보다 훨씬 많은 1000mg짜리 이런 고용량 비타민C를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도 주변에서 많이 먹어도 필요 없으면 소변으로 다 나가니까 괜찮아. 이런 이야기 참 자주 듣거든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해서 더 좋은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가요? 네, 오히려 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비타민C는 한 번에 많이 먹을수록 우리 몸이 흡수하는 비율, 그러니까 흡수율이 떨어져요. 흡수율이 떨어진다. 네, 예를 들어 한 200mg 정도 먹으면 거의 다 흡수되는데 1000mg 넘게, 예를 들어 1250mg 이렇게 먹으면 한 절반 정도, 50% 정도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그냥 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럼 애써 먹어도 절반은 그냥 버려지는 셈이네요. 근데 그게 꼭 버려진다고만 보기는 좀 어렵다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 그래요? 네. 어떤 연구에서는 소변으로 나가는 비타민C가 오히려 방광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몸 안에 나쁜 활성산소를 처리하고 남은 비타민C가 소변으로 배출되면서 소변 자체에 있을 수 있는 활성산소로부터 방광을 지켜줄 수 있다는 그런 거죠.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하지만 어쨌든 고용량 섭취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면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네, 몇 가지 부작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들 걱정하시는 것이 신장 결석 문제예요. 신장 결석이요? 네, 비타민C가 몸에서 쓰이고 남은 찌꺼기 중에 수산 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칼슘하고 만나면 돌처럼 굳어서 콩팥에 결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무섭네요. 물론 건강한 사람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과거에 결석으로 고생하셨던 분이나 아니면 콩팥 기능이 좀 약하신 어르신들, 특히 남성분들은 고용량 비타민C를 오래 드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콩팥 기능도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으니까 더 조심해야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의점은 속쓰림 같은 위장장애입니다. 아, 위장장애. 네, 비타민C는 산성이거든요. 그래서 빈속에 고용량을 드시거나 위가 약하신 분들은 속이 좀 쓰리거나 메스껍고 심하면 설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 네네. 그리고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항산화의 역설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항산화의 역설이요. 네. 몸에 나쁜 활성산소도 아주 약간은 우리 몸의 자체 방어 시스템을 깨우는 데 필요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비타민C 같은 항산화제를 너무 많이 계속 먹게 되면 오히려 이런 자연적인 방어 시스템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특별한 질병이 없는 건강한 분이라면 굳이 고용량을 고집할 필요는 없고 권장량 수준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량에 계속 익숙해지면 나중에 적정량만 먹어도 몸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영양 의존성 같은 문제 이런 게 생길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이네요. 이게 많이 먹는 게 능사가 아니라 내 몸 상태를 잘 알고 필요한 만큼 적절히 먹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드시는 약도 많으실 텐데 그럴 땐 새로운 영양제를 시작할 때는 꼭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님하고 상의하는 것이 안전하겠고요.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약을 드시는 경우 다제약물이라고 하죠. 약하고 비타민C가 서로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감기엔 비타민C. 이 말, 이거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요? 으슬으슬할 때 비타민C부터 찾는 분들 많잖아요. 아, 네. 아주 흔한 믿음이죠. 그런데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요. 평소 건강한 사람이 비타민C를 먹는다고 해서 감기를 예방하는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예방 효과는 거의 없다고요. 좀 뜻밖인데요? 네, 그렇죠. 다만 평소에 비타민C를 꾸준히 챙겨 드신 분이라면 감기에 걸렸을 때 앓는 기간이 아주 약간 짧아질 수는 있습니다. 아, 기간이요. 네, 성인은 하루 정도, 아이들은 하루 이틀 정도 덜 아플 수 있다는 거죠. 아주 큰 차이는 아니고요. 하지만 이미 감기에 걸린 후에 비타민C를 먹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게 중론입니다. 그렇군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평소 식사를 통해서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분들이나 마라톤 선수나 군인처럼 아주 심한 육체 활동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비타민C를 먹었을 때 감기 예방 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도 있어요. 아, 특정 그룹은 다르군요. 네, 이런 특정 그룹에서는 감기 발병률이 절반 정도로 줄었다고 하니까요. 개인의 영양 상태나 활동량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일반적인 경우에는 감기 예방보다는 꾸준히 먹었을 때 감기 기간을 조금 줄여주는 정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아까 뼈 건강 이야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콜라겐 합성 때문이라고 하셨죠?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뼈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 중 하나가 바로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이거든요. 네. 비타민C는 이 콜라겐이 잘 만들어지도록 돕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C가 부족하면 콜라겐 생성이 원활하지 않아서 뼈가 약해질 수 있는 거죠. 아하. 실제로 75세 이상 남성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요. 비타민C를 하루에 한 300mg 이상 충분히 드신 분들은 4년 동안 뼈 손실이 거의 없었던 반면에 하루 100mg 정도, 그러니까 권장량 정도 드신 분들은 뼈가 꽤 많이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차이가 크네요. 네, 비타민C가 뼈의 콜라겐 유지를 도왔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피부뿐만 아니라 뼈 건강에도 콜라겐과 비타민C가 정말 중요하군요. 이건 꼭 기억해둬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혹시 담배를 피우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비타민C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흡연이랑 비타민C요? 어떤 관계가 있길래요?
담배를 피우면요, 우리 몸속에 비타민C가 훨씬 더 빨리 소모됩니다. 아, 소모된다고요? 네. 담배 연기 자체가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게다가 흡연은 비타민C가 몸에 흡수되는 것 자체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아, 흡수도 방해하고. 네. 그래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피우지 않는 분들보다 혈액 속 비타민C 농도가 더 낮고요. 같은 농도를 유지하려면 거의 2배 가까이 더 많은 비타민C를 드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2배나요? 네, 최근에는 흡연하는 노인의 경우에 비타민C를 보충하는 것이 기억력 같은 인지 기능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하루 섭취량을 100mg 늘릴 때마다 인지 기능 점수가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흥미롭게도 담배를 피우지 않는 분들에게서는 이런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다고 해요. 와, 이거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흡연하시는 어르신들은 비타민C 부족해지지 않도록 정말 잘 챙겨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왕 비타민C를 챙겨 먹기로 했다면 어떻게 먹어야 좀 더 효과적일까요? 흡수도 잘 되고 또 속도 편하게 먹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첫째는 식사와 함께 드시거나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후가 좋군요. 네, 빈속에 드시면 아까 말씀드린 속쓰림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음식과 함께 먹으면 위 자극도 줄이고 흡수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기보다는 나눠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눠서 먹는 게 좋다. 네, 우리 몸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식후 이런 식으로 나눠 드시면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총 흡수되는 양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네. 셋째, 드실 때는 충분한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커피나 녹차에 든 성분이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이면 그냥 맹물과 함께 드세요. 물이랑 먹는 게 제일 좋다. 네. 넷째, 혹시 신장결석에 걱정되시는 분이라면요. 과거에 앓았던 경험이 있으시거나 하면 물을 평소보다 더 많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변 양이 늘면 결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여기에 추가로 비타민 B6나 마그네슘 영양제를 함께 먹는 것이 결석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조언도 있습니다. 아, 물을 많이 마시고 비타민 B6나 마그네슘도 도움이 될 수 있군요. 네. 다섯째, 요즘엔 기술이 발달해서 흡수율을 높인 특수한 형태의 제품들도 나와 있습니다. 비타민C를 지방 성분으로 이렇게 감싸서 흡수가 잘 되게 만든 리포솜 형태나 몸에서 천천히 녹아나오도록 만든 서방형 제품 같은 거요. 이런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리포솜이나 서방형이요? 네. 마지막으로 어떤 형태, 제형으로 드실지 선택하는 건데요. 순수한 비타민C 가루가 좋긴 하지만 신맛 때문에 드시기 힘들면 알약도 괜찮습니다. 또 알약을 삼키기 어려운 어르신들은 물에 타먹는 발포정이나 아니면 마시는 드링크 형태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아하, 정말 다양한 팁이 있네요. 식후에 나눠서 물과 함께. 이것만 잘 지켜도 훨씬 도움이 되겠어요. 오늘 비타민C에 대해서 정말 알찬 이야기들을 나눴네요. 어르신들께서 기억하시기 쉽도록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로 특히 나쁜 산소를 없애주고 항산화, 피부와 뼈를 튼튼하게 하는 콜라겐을 만들며 철분 흡수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루 권장량은 어르신들도 성인과 같이 100mg으로 특별히 부족하지 않다면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고용량 비타민C는요, 많이 먹는다고 다 흡수되지도 않고 흡수율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고요. 신장 결석이나 속쓰림 같은 부작용 위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콩팥이 약하시거나 과거 결석 경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신중하셔야 합니다. 감기 예방 효과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크지 않지만 평소 꾸준히 먹으면 감기를 앓는 기간을 조금 줄여줄 수는 있습니다. 뼈 건강과 피부 건강에는 콜라겐 합성을 도와서 분명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비타민C가 더 많이 필요하고 쉽게 부족해질 수 있으니 꼭 신경 써서 챙겨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드시는 거죠.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서 비타민C를 자연스럽게 얻는 것입니다. 역시 자연식이 최고죠. 네, 하지만 식사만으로 부족하거나 특별히 더 필요하다고 느껴서 영양제를 생각하신다면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권장량보다 훨씬 많은 고용량을 드시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전문가,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금 어르신께서 드시고 계신 비타민C 혹시 너무 많거나 부족하지는 않은지 오늘 이야기를 계기로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유익한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요. 괜찮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살짝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격려가 됩니다.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귀한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매일매일이 행복으로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다음에 더욱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